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일들이 자주 있으신가요? 분명 뭔가를 하러 갔는데 문득 내가 왜 여기 뭐 하러 왔지? 하고 멈춰서거나 혹은 리모컨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가 오늘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헷갈리는 순간들 자주 있으셨나요? 그때마다 건망증이 자꾸 심해지네라며 대충 넘기고 나이 탓이지 뭐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의대 연구팀이 강조하듯이 우리의 뇌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인지 기능이 개선된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죠. 오늘은 뇌를 지키고 기억력을 회복하는 실제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방법들이 돈 한 푼 들지 않고 지금 당장 누구나 실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뇌가 과연 조금이라도 젊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 드실 수 있지만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분명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변화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일 30분 가볍게 걷기입니다. 걷기라고 하면 너무 흔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드실 수 있지만 실제로 걷기가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이 60세 이상 노인 2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약 50% 가까이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꾸준히 걷는 사람들의 뇌 MRI 촬영 결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오히려 커지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70대 어르신은 평소 단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박경모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 어르신은 은퇴 후 집에서 주로 TV를 시청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아침에 일어나면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부쩍 늘어났어요. 한 번은 커피 한 잔 사 먹으려고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냥 멍하니 서서 당황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박경모 어르신은 아드님에게 내가 요즘 왜 이러냐며 하소연하셨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까 걱정되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에서 진행한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 결과 경도인지 장애, 즉 치매 이전 단계 소견이 보였고 의사는 규칙적인 걷기를 시작해보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지금 이러는데 운동이 뭘 소용이야 라는 생각으로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질까 두렵기도 했죠. 그런데 의사가 하루에 딱 10분만 걸어보자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주자 그 정도라면 해볼만 하다는 마음이 들어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7시쯤 동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추울 때도 우산을 들고 겉옷을 더 껴입으며 꾸준히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걷기도 힘들어서 헐떡거리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몸이 조금씩 적응됐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주로 꽃이나 나무를 유심히 보거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집중했습니다. 약 3주쯤 지나고 나서는 기분이 한결 가뿐해진 것 같았고 점차 한 번 더 단지를 돌아볼까라는 생각이 들어 하루 20분, 30분으로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 가볍게 걷는 습관이 몸에 배면서 박 어르신 본인도 놀랄 만큼 하루 일과에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끔 손주 이름을 부르다 누구더라 하고 머뭇거리는 일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순간이 눈에 띄게 줄었고 식사를 하다 말고 내가 반찬을 사러 가야 하는데 깜빡했지 하며 벌떡 일어나 식당이나 마트에 금방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이전보다 깜빡거리는 횟수가 줄었다고 느끼게 된 거죠. 3개월 정도 후에 다시 병원에 들러 인지기능 검사를 했는데 초기에는 문제가 있던 항목들이 꽤나 많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도 별다른 약물 치료 없이도 걷기 습관만으로 이 정도로 회복된 사례가 드물다며 놀라워했고, 박 어르신은 정말 걷기만으로도 뇌가 좋아질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고 주 1에서 2회는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한 정거장을 미리 내려 집까지 걸어오시는 실천도 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걸음을 통해 뇌와 몸을 함께 단련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거창한 목표보다는 내가 이 나이에 뭘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긴 시간을 정하는 대신 아침에 잠깐 집 앞을 걸어보거나 저녁 식사 후 10분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걷는 동안은 주변의 풍경이나 자연을 즐기며 뇌에 충분한 휴식과 활력을 줘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걸으며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뇌 건강을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내일부터 하니 지금부터 유튜브를 보면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몇 시에 몇 분씩 걸을지 작은 계획부터 세워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뇌를 확실히 젊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뇌를 쓰면 뇌가 젊어진다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내 기억력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하고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뇌가 점점 쇠퇴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뇌는 쓰면 쓸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성장하는 기관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히 자극을 받을 때 시냅스 뇌세포 연결망이 새롭게 생성되며 오히려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65세 이상 노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 연구에서도 평소 책을 읽거나 퍼즐이나 바둑, 글쓰기 등으로 뇌를 꾸준히 자극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최대 60%나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것은 뇌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꾸준히 자극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강원도 춘천에 사는 72세 박영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 어르신은 은퇴 후 별다른 취미 없이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족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간단한 것들을 자꾸 깜빡하자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가 싶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아직은 경미한 상태니까 지금부터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얼마든지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군요. 처음엔 부담스럽고 어려워 보였지만 손주의 도움을 받아 퍼즐을 맞추고 간단한 단어 맞추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꾸준히 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에 자주 잊었던 단어들이 쉽게 떠오르고 메모 없이도 장을 볼 수 있을 만큼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다시 우리 뇌는 노화됩니다. 하루 자기 전 1분만 투자해서 한 단계 더 확실한 치매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평소 자주 잊어버리는 단어나 이름이 있다면 그때그때 메모해두고 자기 전 반드시 10번씩 입으로 소리내어 반복해보세요. 왜 소리내어 반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인지과학자들에 따르면 메모하는 입력 과정과 소리내어 말하는 출력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뇌의 기억력이 훨씬 더 강하게 강화됩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서도 정보를 단지 읽기만 한 사람보다 직접 말로 반복한 사람이 기억 유지력이 30% 이상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잠들기 전 1분만 집중해서 하루 동안 잊었던 단어를 반드시 소리내어 반복하며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진행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입으로 소리내어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길 희망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뇌를 위한 식단 바꾸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뇌세포를 건강하게도 또는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영양학회와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과도한 포화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할수록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상승한다는 통계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튀긴 음식, 과자, 인스턴트 식품에는 불필요한 첨가물과 나쁜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뇌의 만성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지중해식 식단으로 대표되는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같은 음식들은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높여 뇌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으로 뇌세포 손상을 줄이고 기억력 향상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슈퍼푸드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하루에 한 줌씩 섭취하는 호두나 아몬드 등의 견과류는 양질의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해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주죠. 실제로 인천에 사는 68세 김철수 어르신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김 어르신은 은퇴 후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식품과 과자로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편하긴 했지만 점차 의욕이 떨어지고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기억 테스트에서도 여러 번 실수를 하자 의사는 음식부터 개선해보자는 조언과 함께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 구운 채소, 점심 혹은 저녁에 등푸른 생선 한 토막, 그리고 간식 대신 견과류와 과일을 챙겨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요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망설였지만 막상 시도해보니 조리법이 그리 어렵지 않았고 무엇보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조리해서 먹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합니다. 2달가량 이런 식으로 식단을 관리하자 김 어르신은 요즘 머리가 한결 맑아졌고 깜빡거리는 일이 줄었다며 직접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의사 역시 가공식품을 줄이고 뇌가 좋아하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덕분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죠. 물론 갑자기 모든 식단을 완벽하게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간식으로 즐기던 과자를 블루베리나 방울토마토 같은 건강 간식으로 대체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밥을 지을 때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을 조금씩 섞는 것도 뇌에 좋은 선택입니다. 과자는 뇌를 갉아먹고 블루베리는 뇌를 살린다. 이 문장을 기억해두면 자연스럽게 뇌가 원하는 식탁으로 조금씩 가까워지실 겁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구성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번째 방법은 수면 뇌가 청소되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직도 늦게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흔히 잠은 죽어서도 잘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뇌 건강 측면에서 보면 이보다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매일 7에서 8시간의 숙면을 강력히 권고하며 이보다 짧게 자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죠. 밤에 충분히 자지 않으면 혹시 낮 동안 내가 왜 여기 왔지? 하고 멍해지는 일이 많아지지는 않나요? 사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행위가 아니라 뇌를 위한 정비 시간이기도 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청소 장치가 우리가 잠들었을 때 가장 활발히 작동해 뇌 속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데 혹시 내 뇌가 제대로 청소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깨어있는 동안 생성된 쓰레기가 말끔히 정리돼야 뇌세포 간 연결이 건강히 유지되고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0세 이순희 어르신 사례를 보면 규칙적인 수면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새벽 1~2시까지 TV 드라마나 스마트폰 영상을 보셨는데 어차피 혼자 사는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셨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때면 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매일 피곤을 달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약속 시간을 잡고 있거나 휴대폰을 어디에 둔지 몰라 한참 찾는 일이 늘었죠. 혹시 치매 초기인가 걱정돼 병원을 찾은 결과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지금부터 잠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라며 취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고 자기 전 TV와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습관부터 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순희 어르신은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의구심을 표했지만 한 달만 시도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밤 11시 전에 불을 끄고 따뜻한 물로 짧게 샤워한 뒤 얇은 책을 몇 장 읽으며 잠에 드는 루틴을 만든 것이죠. 2주쯤 지나자 서서히 새벽 1~2시에 잠드는 습관이 고쳐졌고 평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니 낮에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재검진에서 의사는 인지기능 저하가 멈추고 오히려 개선되는 양상이 보인다고 말했고, 이순희 어르신도 이제야 제대로 잠을 자니 내가 다시 예전처럼 집중도 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다고 말하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은 괜찮겠지 하며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만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결국 치매 예방과 뇌 건강 유지의 핵심은 숙면입니다. 카페인 음료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해롭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에서 줄이는 노력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시도해 보시면 의외로 빠른 시일 내에 수면 패턴이 개선되고 그 효과가 곧바로 인지 기능 향상과 삶의 질로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루 7에서 8시간 숙면을 위해 오늘 밤부터 어떤 노력을 해볼지, 혹시 지금 당장 떠오르는 작은 실천이 있나요? 조명을 낮추고 침대 옆에서 스마트폰을 치워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눈을 뜨며 어젯밤엔 뇌가 잘 청소됐구나 하고 안심하게 될지 모릅니다. 참고로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5년 이상 꾸준히 숙면을 취한 노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대비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결과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뇌 청소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보면 어떨까요? 5번째 방법은 혼자 있지 마세요. 대화가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 만나는 게 피곤하다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계시지는 않나요? 실제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가 줄어들면 뇌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50세 이상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약 40%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등 언어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복합적으로 자극받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로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75세 최경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우울감이 깊어지면서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왕래가 끊어지면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일이 없었고 식욕도 떨어지고 기력도 없어진 데다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가족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가벼운 우울증과 함께 치매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최 어르신에게 약물 치료뿐 아니라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외로움에서 벗어나 대화를 자주 하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최 어르신도 이제 와서 사람들과 뭘 얘기하겠냐며 회의적이었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과 요리교실에 참여했습니다. 초반엔 어색했지만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간단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웃음도 늘어나고 다시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뒤 놀랍게도 우울감이 상당히 줄었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화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예전처럼 가족 이름을 헷갈리거나 간단한 일상 정보를 잊어버리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교류는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뇌를 지키는 강력한 활동입니다. 꼭 대단한 모임이나 긴 대화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매일 가족에게 전화 한 통을 하거나 이웃과 차 한잔 마시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뇌 건강은 바로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누군가와의 대화 시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대화가 치매를 막아줄 최고의 명약입니다. 6번째 방법은 감사와 웃음으로 뇌의 면역력 높이기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자주 나거나 웃을 일이 거의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감사한 마음을 자주 표현하고 많이 웃는 것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를 넘어 실제로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의대 연구팀은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낮고 장기적으로 치매 발병률도 약 30% 더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웃음은 뇌의 도파민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
뇌세포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부산에 사는 73세 김순옥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예민한 성격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성격이 날카로워졌고 작은 실수에도 본인을 심하게 탓하거나 주위 사람에게 불만을 자주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근 있었던 일들을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고 손주들의 얼굴을 보고도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 등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병원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이 치매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마음가짐을 바꾸고 일상에서 자주 웃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권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엔 성격을 어떻게 바꾸냐고 투덜거렸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매일 자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을 공책에 3가지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손주가 전화해서 기뻤다 등 사소한 일이라도 빠짐없이 적었고 일부러 웃긴 TV 프로그램을 보며 크게 웃는 습관도 만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하게도 본인이 스스로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느꼈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 또한 스트레스 지수가 크게 줄었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감사와 웃음은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뇌의 천연 치료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저녁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치매 예방과 건강한 뇌를 위해서라도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웃고 감사했는가?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7번째 방법은 목표와 계획은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연료입니다. 혹시 요즘 이제 더 할 일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네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무언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호쿠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삶의 목표가 분명한 노인일수록 해마와 전두엽의 활동이 높고 치매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최대 50% 이상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서 뇌의 집행 기능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76세 이만수 어르신은 은퇴 후 별다른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니 점점 무기력해졌고 식사 시간도 들쑥날쑥해지고 자주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억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사는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다시 깨어난다며 구체적인 일과표 작성과 짧은 기간 목표 설정을 권유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엔 무슨 목표냐, 이제 다 끝났지 하며 웃어넘기셨지만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시장 가기. 2번째는 손주에게 된장찌개 끓이는 법 가르치기. 3번째는 내 생애 첫 시 읽기. 생각보다 이 목표들은 그리 어렵지 않았고 하나씩 실행할 때마다 성취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를 알려준 날 손주가 할아버지 요리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죠. 그 후로 이 어르신은 매달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달력에 표시하며 꾸준히 생활 패턴을 만들어갔습니다. 3개월 후 인지기능 재검사에서는 뇌의 처리 속도와 기억력 수치가 처음보다 확연히 나아졌고 매일 이유 없이 흐리멍덩하던 머리가 이제는 또렷하다고 말하셨습니다. 뇌는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고 사소한 목표라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 책 한 권 읽기, 이번 달 안에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같은 생활 속 계획을 세워보세요.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집중과 반복, 성취는 곧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고 삶의 의미와 에너지를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뇌는 나이를 잊습니다. 지금까지 뇌를 젊게 만드는 7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루 30분 가볍게 걷기,
퍼즐이나 독서처럼 뇌를 꾸준히 자극하고 잠들기 전 1분 잊어버리는 단어 소리내어 말하기, 뇌가 좋아하는 식단으로 바꾸기, 숙면을 통해 뇌를 청소하는 시간 갖기,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교류하며 고립을 피하기, 감사와 웃음으로 스트레스 낮추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목표와 계획 세우기.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뇌를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지금보다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걸 지금 시작한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어? 하지만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 5분이라도 실천하면 내일의 뇌는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가소성, 즉 변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뇌를 젊게 되돌릴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손주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방금 배운 감사 습관을 오늘 밤 잠들기 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중한 정보를 꼭 가족들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내가 먼저 시작하면 내 주변도 바뀝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더 빛나고 삶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지금부터 작고 쉬운 실천으로 여러분의 뇌와 삶을 젊게 돌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젊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실천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